뱅크이라는 친구가 돈 줄 테니까 나 답안지 보여줘 할 때 거절해요. 근데 이 뱅크는 린처럼 수재지요. 수재고 원주율을 다 외우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린하고 뱅크는 둘 다 막상막하 라이벌, 그러니까 대단한 수재인데 뱅크는 어머니가 그러니까 집이 가난합니다. 어머니가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그 세탁소도 돈이 없어서 이제 이렇게 손빨래하고 세탁 기계가 고장 나도 고칠 돈이 없어서 그냥 손빨래하고 그럽니다. 근데 뱅크의 아버지는 안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좀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뱅크의 아버지와 맺었던 관계를 엿볼 수 있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은 그 앞 초반에 린하고 뱅크가 학교 대표로 어느 퀴즈 대회에 나갑니다. 퀴즈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데요. 그때 일어나는 그 한 장면 보시면 이게 둘이가 좀 아버지와 관계가 좀 다르구나 하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는 예쁘죠. 연극 배우, 학교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이제 처음 입학한 첫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그레이스가 린한테 대단히 살갑게 친절하게 대해줘서 둘이 친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그레이스가 린한테 나 연극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수학 점수가 모자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시험 문제가 시험 문제가 아니라 수학 문제를 보여줘요. 보여주는데 이게 나중에 실제 시험 볼 때 그래서 처음 도서관에서 그걸 보여줄 때 그거 풀이해서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실제 딱 시험장에 가니까 그 문제가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여기 수학 선생님이 뭐라 그러죠? 학생 제자들을 가외를 하는데 자기한테 가외하는 학생들한테는 문제를 이렇게 그 문제를 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 린이 시험장에서 딱 보니까 이거 그레이스한테 풀어줬던 문제가 똑같은 걸 알게 돼서 딱 전모를 알게 돼요. 이 선생님이 이 돈을 받고 문제를 학생들한테 유출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린이 나중에 이걸 컨닝하게 되는 때 아마 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레이스는 영화 끝까지 봐도 별로 두 친구를 파멸에 이르게 망가뜨려 놓고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죄책감이나 그런 거를 양심에 꺼려하는 것을 못 보죠. 그런 장면이 없었어요. 팟은 그레이스 친구고 통은 그레이스하고 팟보다도 더 머리가 나쁘죠. 이 통이 이제 뱅크를 회유하려다가 실패하고 나중에는 뱅크를 이제 깡패들을 시켜서 뱅크를 린치를 가해서 뱅크가 장학금 못하고 자기들한테 합류하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 영화는 우리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지난주에 주에 비해서요. 제가 이 토이 주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한 7개 정도 됩니다. 그냥 영화에서 학교의 처벌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보면 누가 결국은 처벌되냐면 뱅크가 퇴학당하죠. 그리고 린은 장학금 뭐 이런 거는 못 받게 됐지만 퇴학은 당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부잣집 학생들 그레이스라든지 팟이라든지 걔들은 전혀 처벌받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린과 팟의 부모의 가치관, 린의 아버지, 그다음에 팟의 부모 있어요. 아주 큰 부자 사업가 아버지 있었죠. 팟의 아버지. 그 아들한테 성적 오르면 너한테 비싼 차 사줄게 그러죠. 자동차. 그리고 자기가 보스턴에서 대학교를 나왔는데 아들도 거기를 보내려고 하죠. 아들이 어떻게 해서 그런 점수를 얻었는지 전혀 그런 거는 관심이 없죠. 그래서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의 도덕적 행동 사이의 상관관계 이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같아서 해봤고요. 3번은 린이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인지하고 바로 잡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것을 가능하게 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하는 거고요. 이게 다 제가 만든 겁니다. 뱅크는 린하고 달랐죠. 마지막에 보면은 린이 자수하죠. 자수해서
그 STI 이게 STIC 시험은 없어요. SAT 시험은 있죠. 그거를 이제 STIC 해서 영화에서는 없는 시험을 STIC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중국하고 한국하고 이런 일이 있는 거 아시죠? 강남에서는 한 문제당 몇백만 원 그렇기도 하다고 했고요. 언젠가는 홍콩인가에서 이게 발각이 돼서 전체 시험이 그냥 학생들의 시험이 몰수된 적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합니다. 자, 뱅크의 경우, 뱅크는 나중에 보면, 자, 뱅크가 참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돈맛을 알아가지고 린보다 더 나가죠. 린보다 더 나가면서 이제 뱅크는 이제 린을 또 수능 커닝에 이제 가담시키려고 하는데 린이 거절하게 되는데요. 뱅크의 경우는 린의 결심, 린의 행동하고는 달랐습니다. 당신이 뱅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다음에 저는 우리 나이가 우리는 벌써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양식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손자가 이런 일을 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아이들을 그 손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일단 문제를 좀 다 보겠습니다. 자,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린의 자백은 이게 이제 뱅크가 그러죠. 모두를 곤란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일이다. 학생들은 다 시험 몰수당할 거고, 태국 학생들 전부 시험 다 무효가 될 거고, 너나 나나 다 이제 더 정말 이거는 인생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린은 그래 나한테 달려 있어 하고 가서 이제 자백을 하는 걸로 이제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린의 자백 이 행동을 이제 도덕적으로 평가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은 한국 교육 현장에서 인성의 가치가 약화되거나 사라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것도 같고요. 7번은 정직, 성실, 책임 같은 덕성은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될까요? 혹시 이보다 더 성공에 기여하는 덕목이나 요소가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요. 2024년도에 퓨 리서치가 여러 나라의 이렇게 가치관을 당신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을 리서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은 전부 가족이 제일 우선순위 가치였는데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평안 그것이 1순위여 가지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 리서치를 토대로 이제 유튜브 영상들이 몇 개가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가치 상실의 시대, 한국인의 텅 비어버린 마음. 요거는 뒷거하고 이거하고 중복이 돼서 제가 이걸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녕 돈이 최고인 나라인가. 자, 여러분 제가 영화 여기 없었던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고 영화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에 이성 비판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럼 영화를 조금 더 린의 아버지 모습 나오는 부분하고 앞에 뱅크가 아버지에 대해서 얘가 아버지와 어떤 관계이겠구나를 이렇게 엿볼 수 있게 해주는 장면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답이 조금 나오겠죠. 이거
영화에서 학교의 처벌은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가난한 주동은 했지만 둘만 처벌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왜 이거를 이렇게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부모의 가치관과 자녀의 도덕적 행동 사이에는 상당히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예. 예, 린이 이제 돈의 유혹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한 아버지가 자기 학비 되느라고 고생하는 거 이제 그거 안쓰럽고 해서 여기 가담했지만 이제 돌아오죠. 근데 그 아버지의 나중에 그 장면 있죠. 처음에는 딸을 굉장히 야단을 치지만 나중에는 두려워하지 마, 같이 함께 이겨나가자, 그렇게 하면서 딸을 다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힘이 되겠죠, 린한테는. 린이 자신의 행동이 범죄임을 알고 바로 잡는 과정, 이게 참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끝에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다 뭐 그냥 정말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다치는데 이제 이거를 고백하면서 결국 이제 태국 학생들까지 이제 시험이 다 무효가 되게 됐습니다. 이제 이 바로잡는 과정을 가능하게 한 요소들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몇 년, 이것도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영국 영화가 Uneducation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옥스포드 아주 그 고등학교에 고3인데 뛰어난 그 영국 학생이 잠시 일탈을 해가지고요. 이제 학교도 자퇴하고 유부남하고 사랑에 빠져서 이제 도피했다가 그걸 하고 이게 유부남이고 이 사람이 나를 속였다는 걸 깨닫고는 다시 선생님을 찾아가서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해서 옥스포드 대학에 이제 입학하는 그 캐리 멀리건이 나왔는데요. 이 영화 그게 어떤 교육이죠? 산교육이죠, 그것도.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영국의 교육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를 했지만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물론 그걸 도와준 선생님은 있었지만 그거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린이 어떻게 이렇게 딱 자백을 하고 나서 이제 인생이 어떻게 복구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걸 다 감수하고 자백을 한 건데요. 이 자백을 하고 나면은 그 금수저 친구들한테서 보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복도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것도 다 근데 감수를 한 거죠. 예. 근데 아버지가 든든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이겨 나가자고 하니까. 근데 뱅크는 그런 아버지가 없습니다. 예. 앞에 그 퀴즈 나갈 때 보면 이렇게 이렇게 터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면 아버지와의 뭔가가 이렇게 스킨십 같은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뱅크가 너무 나중에 너무 제일 안쓰럽죠. 여기서 전도 유명한 학생이. 예, 여러분 이게 참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많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월급쟁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해서는 돈을 못 번다 해서 막 코인 투자하고 영끌해서 뭐 하고 대박 노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그것이 많이 오버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국 이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이거 공리주의를 알고야 뭐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요. 린이 자백 안 하는 게 그죠? 그 관련된 모든 그 사람들의 그 효용, 행복, 만족을 위해서는 더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칸트의 음모론은 어림없습니다. 모두가 다 피해를 받아도 잘못은 되돌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직, 성실, 책임 같은 덕성은 성공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될까? 여러분들은 훨씬 저보다도 더 이걸 대답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보다 더 성공에 기여하는 덕목이나 요소가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아마 우리 중고등학교 교실에 가서 하면 아빠 찬스요, 엄마 찬스요, 그렇게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정직, 성실, 책임. 아마 이거 물으면 아우 선생님 무슨 지금 그런 구닥다리 생각을 우리한테 이렇게 하시나요? 요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러겠죠. 예. 근데 우리 누가 오를까요? 정직, 성실, 책임? 요즘은 전혀 이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앞에서는 아무 힘이 없나요? 성공 이게 예 그렇죠. 예. 그렇군요. 이 성공을 저는 성공이라고 할 때 자기 직업에서 자기가 뭐를 성실하게 그렇죠. 뭐 성공이라고 해서 무슨 뭐 사장이 되고 뭐 이사가 되고 이것보다도 네. 어때요? 그렇군요. 아,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아, 그래요. 예. 뭐 이건 뭐 그렇게 뭐 영화를 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리뷰를 하자는 건고요. 예. 음. 아, 네. 예. 네, 네. 네, 네. 사실 잠깐만요. 제가 좀 끊어 볼게요. 그리고 쉽시다.
오늘의 주제는 사실은요 도구적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왜 이렇게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됐나? 이제 왜 우리 현대 사회가 이게 뭐 태국만 그러겠어요? 왜 우리 현대 사회가 돈이 최고의 가치가 됐나? 이거를 그냥 그 도구적 이성 비판하는 그걸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테마고요. 예. 아 근데 오늘 지금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렇게 각각 백그라운드도 다 다르고 다르다죠. 이게 오늘날 도덕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도덕이 전부 파탄에 이르 어떻게 보면 파탄에 이르렀냐면요 다 파편화돼 있어요. 다 파편화돼 있고 선의 가치도 다 다르고 배경도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로 묶는 도덕이 예전과 같은 우리가 그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공동체 중심의 그 정말 너 예, 착한 아이가 돼야 돼. 할아버지가 착한 아이가 돼야지. 그러면 다 알아듣는 그런 공통된 지금은 세대별로 다 좋은 아이, 착한 아이 개념도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게 그 도덕이 거의 파편화돼 도덕적 위기인 상황이 바로 이런 그러니까 돈밖에 없는 거죠. 돈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왜 어떻게 그렇게 됐나를 도구적 이성 비판 그 창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이성 그 해체했잖아요. 해체. 이성을 해체 철학에서는 이성을 해체하는 작업을 받잖아요. 근데 호르카이머는 이성을 해체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예요. 비판 기능을. 도구적 이성이 아니라 정말 삶의 가치와 목적을 파악할 수 있는 그걸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비판적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오늘 호르카이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쉬었다가 이 뒤에 쭉 하겠습니다. 뒤에 하면서 호르카이머의 도구적 이성 비판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그러니까 이게 윤리학계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A가 B에 의해서 대치됐다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했는데 그게 바로 덕윤리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덕윤리학이 무엇이다 하는 그 개념 정도만 하고 오늘은 윤리학계가 요즘 이렇게 돌아가 이런 논의들이 있구나 하는 걸 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대치동 어머니 너무 고마워요. 딱 바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딱 이게 우리 사회 현대 사회 세대별로 성별로 뭐 지역별로 또 그 1세계냐 2세계냐 3세계냐 별로 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공통된 도덕 그거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시간이 10분 쉬었다가 예.